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회 홍보위원장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상담센터장님 그리고 현재의 상담센터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소진이 되는 경우는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뭔가 자신이 잘 모르는 직무 역량이 없는 일을 애써서 할 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자 선생님들께서는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시죠. 그런데 전마투라던가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 개발되지 않은 역량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우 상담 행정실장님이신데요. LG에서 인사와 조직개발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를 실제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곳으로 적용하셔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경험을 갖고 계시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서 그런 업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나 실제 행정적인 거, 절차적인 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저희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마음소리 심리상담센터의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상담사는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했던 일은 증권회사에서 일을 한 6년 정도 했고요. 증권회사에서 6년 마치고 나서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4년 정도 업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좀 더 충전을 좀 하고 좀 더 배우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미국에서 MBA를 2년 정도 공부하고 마침 또 채용이 되어서 경력사원으로 LG전자에서 인사 업무와 조직개발 업무를 10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조직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경험과 기회가 또 되어서 LG전자 북미본부의 HR 담당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제 조직생활 20년 딱 마치고 나서는 후배가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의료재단의 이제 경영총괄을 맡으면서 병원 또 세팅하고 또 새로 키워나가는 업무를 한 6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제 메인 업무는 당연히 행정실장이고요. 저희 센터장님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또 키워나가는 그런 벤처캐피탈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듣기만 해도 잘 모르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기업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상담을 센터 운영하는 것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마음소리 심리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남편의 의무를 다 알아. 네. 그래갖고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른 척하고 있다가 하나씩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도와주면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행정실장으로서 또 옆에서 어떻게 보면 외조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이렇게 큰 조직을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운영하시다가 상담센터 운영을 보셨을 때 솔직히 전문 용어로 엄청 어이없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이런 것들은 나의 개인 직업이 되는데 나 혼자가 아닌 센터로서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 명 정도가 한 명 붙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것은 사업이 되는데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기업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규모의 차이는 있지 실질적으로 본질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노하우들 그리고 거기서 봤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센터를 옆에서 서포트하고 또 운영하고 또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데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그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그 적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도 실장님 계시는 센터를 방문을 해봤어요. 인테이커 분이랑 새로 내담자가 이렇게 오시고 상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상담센터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절차에 따라서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센터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 곳에서 상담자들이 상담을 한다면 내가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매뉴얼을 처음에는 적용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나서 또 상담센터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길게 거치셨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지금 현재 저희 상담센터에는 상담사님들이 소장님 포함해서 15분 계시고요. 그 행정실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실 직원이 3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 주중도 실질적으로 5일 동안 다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고 5일 동안 다 근무하시는 정규직으로 한번 운영도 해봤고 그 다음에 2일, 3일,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실제 상담센터에서 행정 일을 하는 거를 자기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어떤 커리어적인 비전을 가지고 난 여기서 5년, 10년 내가 일을 하면서 여기서 조직이 커나가면은 나도 또 성장하고 나의 역량도 더 훨씬 더 개발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제가 볼 때는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그 상담 기업들 그런 데 빼놓고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어봐야 1년 정도에 계속 그 행정실 직원이 바뀌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그때 바뀔 때마다 너무나 로스가 큰 거예요. 제가 또 새로 가르쳐줘야 되고 소장님이 또 교육해줘야 되고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적응할 때쯤 되면은 이제 그만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거기에 24시간 붙어갖고 저도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매뉴얼을 작성할 수는 없었어요. 행정실 직원이 이제 몇 번 바뀌면서 행정 능력이 이제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 직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직원한테 부탁을 했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달라. 한 페이지가 됐든 반 페이지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근데 대신 구분해서 처음에 전화는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접수는 어떻게 하고 인테이크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 스케줄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결제는 어떻게 하고 행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냥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직원이 기특하게도 3페이지짜리를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 3페이지 작성한 게 8년 전입니다. 근데 그 3페이지가 지금은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뉴얼이 없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기억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저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놓칠 때도 있고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제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교육 못하고 그리고 매뉴얼이 없으면은 직원들도 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하는 것이 계속 바뀌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처음에 3페이지짜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LG전자에 있을 때 도요타 그 벤치마킹을 가서 제가 평생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해갖고 배운 것이 있는데 80년대, 90년대는 거의 도요타는 경영에서 보면은 거의 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추앙받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거기에서 카이센이라고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는데 개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데 제가 그때 그 교육 개선 총책임자한테 들었던 말이 모든 개선 업무의 마지막이 뭔 줄 아느냐. 모든 개선 업무의 마지막은 매뉴얼을 바꾸는 것이다. 예. 매뉴얼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개선의 완성이 아니다. 그때 어떤 그 배웠던 가르침이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보면 되죠. 거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매뉴얼을. 왜냐하면 이제 3페이지짜리니까 3페이지짜리에 다 담기지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는 주 업무를 카톡을 하고 있고 행정실 카톡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체 선생님까지 포함한 카톡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별로 행정실과 저와 소장님이 그 들어가 있는 15개의 그 개인별 카톡방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카톡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그라운드 룰로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업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를 다 카톡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사님이 행정실에 있는 직원하고 가갖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근데 그때 꼭 부탁드렸던 게 그것도 카톡에 좀 남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죠.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저하고 소장님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주는 거. 네. 그 기록을 하면은 일주일이나 아니면 2주일, 한 달 단위로 그 카톡 내용을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취합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매뉴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네. 하나씩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아.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직원이 그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네. 하나하나 다. 네. 기억 안 나죠? 그 옆에 항상 놓고 보라고 하고 이 매뉴얼에서 만약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쓸데없는 건데 굳이 하고 있다.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메모를 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그러한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갖고 네. 그 매뉴얼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중점을 뒀고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매뉴얼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하우가 축적된 약간 보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 매뉴얼이. 예.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 예. 매뉴얼이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던가요? 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행정실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새로 채용된 직원이 빨리 적응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였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왜냐하면은 계속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고 업무가 추가되고 또 협약되는 EAP 기관도 늘어나고 계속 조직은 변화하거든요. 그때마다 버전이 계속 바뀌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매뉴얼을 보고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네. 이 매뉴얼을 보면서 지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대에서 사격할 때 0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조직은 0점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 0점이 없으면은 뭐를 어디에서 개선할지를 뭘 어떻게 이걸 변경해야 될지를 그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상담사님들이 처음에 2-3명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5명, 7명, 10명 불가능합니다. 네. 모든 상담사님들이 본인들이 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다른 센터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실질적으로 센터 전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찾을 수가 없게 되죠. 네.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센터의 중심이다. 척추다. 그래서 척추가 조금 비틀어졌으면은 네. 이거를 다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0점이 없으면 그렇죠. 이게 삐뚤어졌는지 뭐가 잘못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뉴얼이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에 불이 났다. 그럼 매뉴얼부터 먼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마음소리 상담센터에 일하는 상담자라면 일단 절차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 센터를 굉장히 신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합의된 원칙이나 맞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그거에 예. 따라서 하니까 뭔가 갈등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인사 업무를 하고 조직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됐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네. 많은 부분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때 이런 기준이야. 너는 너 때 이런 기준이었어.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게 갈등이더라고요. 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인품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직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것들이 정해지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은 기준만 잘 세워져 있고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인식만 같이 한다면은 그 갈등은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 저희는 이제 지금 매뉴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행정 매뉴얼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상담사님들이 오실 때 신임 상담사 OJT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네네. 상담사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EAP 업무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네. 회차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노쇼가 됐으면 이렇게 우리는 처리합니다. 상황별로 매뉴얼이 작성돼 있고
새로운 신임 상담사님이 오시면은 저나 또는 소장님께서 거의 한 2-3시간 정도 제일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뭐 입구 비번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예, 그런 모든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신임 상담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상담사님이 정확히 이해했는지도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또 다른 곳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우리가 뺏을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읽어보시면서 네. 다른 아이디어나 개선할 것이 혹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여쭤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센터 분이 되시는 거죠. 센터장님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행정실의 직원이 됐든 아니면 상담사님이 됐든 그분이 우리 조직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처음 면접 때. 맞습니다. 네. 면접 때는 수용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분의 수용성이 높을 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거든요. 네네. 가장 효율성이 높을 때가 면접 때입니다. 면접하러 오는 마음. 네.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입력이 잘 돼요. 그리고 네. 인테이크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일 시작하시고 한 달, 2달 지나면은 이제 또 가불이 바뀝니다. 접수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저분이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면접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정보를 다 드립니다. 저희가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뭡니다. 상담사님이 내담자들하고 우리 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라는 거를 면접 때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다 괜찮다고 그러죠.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 상담을 전공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상담사도 이렇게 배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상담사도 고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네, 그렇죠. 그 고객을 어떻게 잘 우리의 조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떻게 상담사님들이 다른 고민 안 하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왜 매뉴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사님이 상담에만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것, 내담자들에게 접할 때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상담사님들이 내담자들에게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것들은 나머지 행정실에서 원활하게 서포트가 됐을 때, 모든 프로세스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상담사님들이 좀 더 내담자들의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뉴얼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정실에 우리 행정 직원들이 오셨을 때 하는 말씀은,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절대 상담사님들한테 넘기지 말아라. 오래 업무를 하다 보면 이 경계선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거는 중간중간에 항상 다시 한번 잘 돌아가는지, 한 번 해가 절대 되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업무 회의라든가 아니면 개인 상담, 개인 면담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센터장님이나 행정실에서 그거를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한 달이나 2달 돼 있으면 이게 정말로 내가 담당하고 있었던 행정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계속 지켜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그게 아마 상담사님들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